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코치입니다. 자, LG전자 아침 초반에만 해도 마이너스 4%대까지 강하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아침부터 덜컥 겁먹고 이제 흔들리시는 분들 정말 많으셨을 텐데,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장중에 이제 밑에서 다시 한번 매수세가 받쳐주면서 예쁘게 아래 꼬리를 달면서 이제 양봉 마감을 해줬죠.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가 뜻하는 상황이 뭐냐면, 자,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그 시나리오대로 그러니까 1차적 기술적 반등이 나온 뒤에 다시 한번 찐바닥을 확인하러 가는 이 리테스트에 대한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자, 비단 이 LG전자뿐만이 아니라 이 섹터인 뭐 LG CNS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반등이 나오고 직전 저점까지 지금 밀려온 상황이고, 자, 로부스타 역시도 제일 강하게 반등을 보였지만 낙폭 역시 강하게 떨어지면서 지금 직전 저점까지 다시 한번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 LG전자 이 현재 흐름 미리 다 말씀드렸죠. 이런 창형의 형태는 하락을 줄 때 굉장히 급하게 매수게 내려꽂기 때문에 올라올 때는 절대 외바닥, 그러니까 V자 반등을 주고 다이렉트로 날아가지를 못합니다. 자, 단기 반등을 일정 부분 보여준 뒤에 머리 위에 쌓인 이 거대한 매물 벽들을 완벽하게 넘어가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이 조정을 보이면서 힘을 응축해야 되는 이 시간 조정이라는 게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차트가 정확히 그 정석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주가를 한 차례 꺾어 놓고 다음 제스처를 준비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만들어질 이 오른쪽 바닥 따지기의 흐름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제가 밑바닥에서 강력한 매수를 외쳤을 때, 급락이 떨어진 자리에서 이 매수를 외쳤을 때 타이밍을 잘 잡고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이제 수익 관리가 되는 상황인데, 진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과거의 고점 영역에서 이제 뒤늦게 추격 매수를 하셨거나 물려 계신 이 기존 주주님들이 되겠죠. 정말 많은 소가리를 하고 계실 텐데, 이 꼭대기에 계신 분들 역시 지금 만들어지는 이 오른쪽 바닥은 눈에 불을 켜고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평단가를 낮출 준비를 해야 되고, 왜 이 자리가 다음 이 맥점이 될 수밖에 없는지 오늘 시간에 차트 보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LG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계속 올려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먼저 결론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철저하게 세력들과 그리고 개인들 간의, 투자자들 간의 이 피말리는 이 심리전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창형은요, 도대체 언제 터지냐면 주포들, 그러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위에서 한 번에 이 엑시트를 하는 상황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제 천정권에서 나온 패턴인데, 그러니까 이미 앞전에 엄청나게 자금을 써서 매집을 끝내놓고 주가를 이제 띄워놓은 상태에서 이제 고점권에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지금 한 번에 다 넘겨버리면서 엑시트를 한 거죠. 자, 세력이 위해서 이 물량을 한 번에 통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하락할 때는 이제 브레이크가 없어요. 제대로 된 이 기술적 반등조차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패턴의 가장 무서운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추매를 하거나 덜컥 중간 라인에서 애매한 자리에서 매수를 해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무조건 물리는 형태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주가가 바닥에서 치고 올라갈 때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세력들은 자금의 복리 효과를 노려하고 빠르게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각도가 가파른, 그러니까 포물선의 형태로 이제 초급등 상승이 나올 거라고 예고를 해드렸는데, 지금은 정확히 이 고점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 방의 엑시트 충격파가 고스란히 쏟아졌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절망만 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철저하게 이제 역지사지의 자세로 세력들의 의도를 한 번 더 좀 비틀어서 생각을 하면 이 위기 속에서도 다시 살아날 구멍을 완벽하게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세력들 입장에서 머리를 한번 우리가 굴려보자고요. 자, 세력들은 고점에서 이제 한 방의 엑시트로 자금을 엄청나게 뻥튀기게 해서 수익이라는 거를 이제 극대화시켜 놨습니다. 그럼 이 좋은 종목을 이대로 완전히 버리고 시장을 떠나느냐? 절대 아니란 거예요. 엄청나게 자금이 현재 불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불어난 총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가를 바닥까지 밀어버린 다음에 거기서 다시 재매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밑바닥에서 다시 한번 사서 그러니까 한 번 더 해먹는 그런 심보가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주식시장을 보면 이렇게 한탕을 해먹고 바닥까지 밀었다가 다시 재매집을 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엄청나게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차트를 하나 비교를 해드리면 좀 정석적인 샘플이 이제 하나 생각이 나는 게 휴림 로봇입니다. 휴림 로봇. 자, 차트를 보시면 이 휴림 로봇이 앞전에 어떠한 형태로 상승을 만들었냐? 똑같습니다. 이렇게 주가를 급하게 띄워놓고 다시 원점까지 가파르게 밀어버리는 창형의 형태로 띄워버립니다. 그리고
바닥에서는 이렇게 이제 횡보, 제가 말한 시간이 되겠죠. 시간을 보내고 나더니 재매집을 하더니 주가가 어떻게 됐냐? 다시 한번 고점 치고 급등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됐습니까? 또 똑같이 창형의 형태로 밀어버려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바닥권에선 재매집을 하더니 그리고 나서 엄청난 이 시세를 또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네, 지금 이 LG전자가 밟아가고 있는 이 메커니즘이, 그러니까 이 패턴과 같은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슈퍼들의 입장에서 현재 이 LG전자 차트를 보면 지금 구간은 절대 이렇게 급하게 안 올린다는 거죠. 밑바닥에서 물량을 완전히 치밀하고 악랄하게 다시 모아가는 그 재매집의 구간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종목이 이제 밀리고 나서 이 기술적 반등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에게 매수 이 저점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건,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못 간다.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을 살짝 주고 이제 밀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게, 자, 세력들이 V자 반등을 만들면 여러분들 고점에 물려있는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본전의 기회도 줄 거고 또 수익의 기회도 주면서 전부 탈출을 시켜주는 꼴이 돼버린데, 세력들이 미쳤다고 뭐 자선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세력들의 진짜 목적은요, 고점에 물린 이 개인들을 아주 철저하게 질리게 만들어서 바닥에서 털어내는 게 본래 목적이에요. 이게 이제 시장의 잔인한 논리라는 거죠. 자,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하면서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게 뭡니까? 바로 내 종목만 안 가고 후회를 당하면서 그 기회 비용을 허공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가가 폭락을 시키는 것보다 지금 여기서는, 그러니까 지루하게 이렇게 시간만 질질 끌어도 개미들은 다 지쳐서 바닥에서 물량을 다 던져버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창형이 발생하고 나면 주포들의 물량을 다시 뺏어오는 그 지루한 이 매집 구간, 그러니까 시간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건데, 그게 이제 상당히 꽤 길게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 다른 종목도 좀 비교를 해드릴까요? 자, LG전자 올라오면서 같이 올라왔었던 게 뭐 네이버도 같이 올라오긴 했는데, 이런 그림이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월봉이긴 한데, 자, 엄청난 시세를 만들고 또 가파른 하락, 그러니까 창형이 똑같이 떨어졌어요. 그 뒤에 뭐가 나왔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지루한 이 횡보가 나온다라는 거죠. 다시 추세를 돌려서는 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지루하게 박스권을 보이면서 머리 위로 꼬여있던 이동평균선들을 다시 이렇게 바닥까지 안착시키는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지금 급반등이 나와도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죠. 물론 네이버는 거대한 이 월봉 사이클에서 나오는 흐름이라서 뭐 기간이 또 이제 길게 잡혔던 거고, 지금 이 우리의 LG전자는 이제 일봉상에서 흐름이기 때문에, 그죠? 그 월봉의 흐름보다는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되긴 할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LG전자 현재 자리에서는 곧바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당분간은 주가를 위아래로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흔들면서 지루한 이 횡보 구간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머리 위로 지금 역별이 된 이동평균선들을 하나둘씩 이렇게 돌파를 보이고 나서, 그리고 또 지지를 보이고 나서, 그리고 편안하게 안착하는 시점이 나와야 비로소 이 다음 추세가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세력들도, 그러니까 위로 돈을 쓰는, 그렇게 힘을 주는 자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힘을 빼고 타이밍을 재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이 오른쪽 바닥이 어떻게 다져지는지 다시 한번 악착같이 집중을 해야 한다고 제가 목 놓아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에서 다 말씀드린 거예요. 세력들이 바닥에서 물량을 다시 다지고 다시 한번 또 해먹는 구간은 분명히 온다라는 겁니다. 주포들이 바닥에서 잘 매집을 하고, 그리고 이 엄청난 분위기와 지금 이 사이클, 이 차트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이 고점에서 한번 털어먹었다고 이 종목을 영원히 죽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단지 그 상승 사이클이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려서 눈앞에 바로 티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루한 것뿐이지, 갈라면 결국 다시 치고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하나를 좀 말씀드리면, 젠슨항 CEO가 이제 뭐 한국에 와가지고 뭐 피지컬 AI라는 정답지를 이미 알려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대적 방향이 워낙 뚜렷한데, 단지 현재는 너무 주가가 과하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현재 뜸을 들이는 거지, 이건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이 시대에 대한 흐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고점에 샀다고 혹시 제 영상을 너무 늦게 봐서 제때 이 엑시트 대응을 못했다고 지금 자리를 굳이 아쉬워하고 낙담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자, 1차 간부 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6개월이 지나고 나서 다음 시세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그래서 이 LG전자 앞으로 이어질 흐름에 대한 미리 시나리오를 좀 그려드리면, 자, 이 뒤에 만들어진 이 바닥의 형태에는 이게 전형적인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일단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그러니까 횡보를 하면서 박스를 그리는 척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단이 앞전 직전에 저점에 강한 지지선이 될 수도 있고, 세력들이 좀 더 이제 악랄하게 움직이면은 저점을 살짝 깨는 트랩, 그러니까 페이크성 파동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흐름이 나오더라도 제가 이제 매일 모니터링하는 이 맥점 차트에는 주포의 흔적이 명확하게 신호로 잡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앞전 사이클에서도, 이 앞전의 맥점에서도 정확히 그러니까 지지되는 매집을 하는 흐름을 보고 우리가 이 연속 상한가도 정말 멋지게 같이 먹어왔었죠. 자, 그때 제 영상 조회수만 보더라도 6만이 넘게 나오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LG전자의 역대급 랠리를 저와 함께 같이 하셨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주포의 머리 꼭대기에서 놀 수 있었던 건 철저하게 이 맥점 차트의 기준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포들이 돈을 쓰면서 매집하는 그 가격대에만 우리가 기계적으로 매수를 해간다면 세력들과 싸움을 하더라도 결국 이기는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도 주가가 급락이 발생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맥점 밴드에서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히 드렸던 거죠. 지금 이 현재의 위치에서도 이 맥점 자리가 이탈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도망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천천히 매집을 하는 게 맞긴 맞아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종목들을 보면 LG CNS도 지금 반등이 나오고 나서 정확히 밴드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로보스타도 정확히 밴드에 터치하니까 급반등이 나왔죠. 근데 지금 그 밴드가 다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패밀리 종목들이 전부 이 맥점 라인을 신기하게 딱 지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세력들이 정말 이쁘게 쌍바닥에 대한 조건을 만들어주고 이제 위로 돌려 세우면 이게 이제 우리에게 가장 베스트에 대한 그림이 될 겁니다. 자, 이게 일단 1번 시나리오, 여러분들. 근데 주식시장에서 정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세력들이 개미들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한번 아래로 툭 깨버리는 이 휩소를 줄 때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제가 보는 이번 시나리오인데, 자, 바로 이 앞전의 파동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주가가 똑같이 포물선의 상승으로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나서 한번 어마어마한 지금과 같은 이 급락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물론 지금의 파동보다는 작은 파동이긴 한데 그때도 이 하락의 지지점이 됐던 거는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방향이 나올 자리에서 방향이 나오지 않고 제가 말한 그 트랩이 발생하는 경우가 이때도 똑같이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란 밴드까지 결국 터치를 하고 그 뒤에 어떠한 흐름이 나왔냐, 쌍바닥을 그리더니 이 엄청난 시세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즉 곧바로 돌려버리는 이 1번의 시나리오든, 그러니까 밑으로 한번 터트리고 가는 이 2번에 대한 시나리오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 구간은 우리가 세력들과 함께 물량을 모아가는 이 매집 자리 구간은 분명히 맞다는 거죠. 그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당장은 이 맥점 밴드를 이탈하지 않고 버텨내면서 추세를 전환을 하는지 이 부분을 눈에 불을 켜고 체크를 할 겁니다. 근데 만약 제가 우려했던 대로 이 자리가 깨져버리면서 그 세력들의 악랄한 트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소중한 자산 더 밀리지 않게 비중 관리를 잠시 하라고 실시간으로 이 리스크 관리 문자를 제가 빠르게 보내드릴 거예요. 이건 이제 1차적으로 저와 함께 맥점 밴드에 사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기존 보유자분들은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한 번의 하락폭이 나오면 여러분들, 이 하락폭이 절대 적지 않거든요. 여기서 산 사람들은 관리를 하는 건데, 그런데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싼 가격을 잡아드려야지. 그러니까 완벽한 타이밍을 잡아드리는 게 또 제 역할이니까. 이 밑으로 페이크를 주고 나서 찐바닥이 잡히면 제가 이 앞에 맥점 자리 올 때 매수를 하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외쳤던 것처럼 지금 그 상황에 맞게 딱 역전의 이 재매수 문자를 정확하게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점에서 지금 당장 사가지고 물려있다고 해서 이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계좌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장에서 대응을 우리가 잘 하면, 그러니까 내 평단가 라인에서 그러니까 탈출을 넘어서 수익으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이 강력한 반등 파동은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터져나올 이 전환의 극점 신호가 발생하게 되면 이번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고 문자 확실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그 신호가 가게끔 설정해 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운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천코치는 뭐 계속 이 LG전자 매수에 대한 이야기만 하다가 지금 이 고점에서 엑시트를 이야기하고 지금 다시 왜 재매집을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레이킴증권 명예호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거래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그대로 보내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돈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피롭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케이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적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꽃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